우리는 지난번에 노인기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전번에는 후쿠오카에서 열린 세계 정치학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살펴봤고, 그 전전에는 세계 정치학회에서 다루는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늘 되풀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강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강의가 목적이 있는데, 치료란 것은 무엇이냐? 첫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빼딱하게 되어 있거나 오해를 잘하거나 남들과 달리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는 생각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이 너무 경박스럽다든가 너무 게을르다든가 너무 또 뜻하지 않는 짓을 한다든가 남들과 만날 때마다 다툰다든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이 날 수 있는데, 그러한 행동을 교정하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바꾸자고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만큼 그 사람의 내적인 감정을 건강한 감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치료 강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병이 오게 되면 우선 불안하고 또 안절부절하고 죄악감이 들고 그 다음에 살기 싫고 또 매사가 권태롭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영부영 지나다가 버드나무 밑에서 죽어가는 현상을 보는데, 그러한 감정을 건강한 감정으로 기쁘고 사랑을 주고 남과 관계 맺기를 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정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강의의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의 목적은 생각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마침내는 그 사람이 높은 인격을 통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격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젖을 빨고 자라면서 점점 신체가 커가듯이 자기의 인격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단계가 있겠죠만은 그러한 인격의 발달이 점점 건강한 쪽으로 가서 자기를 성숙된 인격으로,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인격으로, 그리고 죽을 때는 그분 참 큰일 했는데 아깝다 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러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높은 인격의 수준으로 만드는데 이 강의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되풀이 말씀드린 것처럼 1885년 이래 120년간 서양의 정신분석 치료는 주로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만나서 60분간 면담을 하는 치료를 진행시켰던 것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엔나에서 생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스위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고, 그것이 우리도 미국에 가서 어깨너머로 배워오게 됐는데, 그러한 정신분석적 면담 치료는
1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7사람밖에 면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경우에 따라 매일 만나야 치료가 되는 환자들이 많은데 도저히 의사가 하루에 7명씩 봐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이유는 인터뷰 중에 미국서도 보면 의사 앞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고 무슨 의사를 비난하기도 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느니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다 한다느니 온갖 소리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사람 고치는 것도 좋으나 의사가 죽을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이 현상,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현상이 의사의 문제가 튀어나서 심지어 환자를 보고 싸우는 그런 현상마저도 생겨나기 때문에 전통적 정신분석 치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 환자가 의사에게 1시간 얘기한다 해도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렸을 때 젖을 못 먹었다느니 아버지가 목침으로 던졌다느니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느니 맨날 그 소리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치료가 밑도 끝도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짧게 걸리면 3년, 길게 걸리면 10년, 더 오래 걸리면 20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케이스 리포트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 끝에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그 철학과 기법은 그대로 배워야 되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대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길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수십 년 연구 끝에 이와 같은 치료법을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강의 치료는 서양에는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적어도 100여 명 이상에게 계속 강의 치료를 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째서 나는 화가 나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정신 구조와 정신 역동을 알도록 하면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당군 왕금 때는 어때고 조선 왕조 때는 어땠고 해방 후는 또 어떻고 지금은 어떠냐? 이런 것을 강의함으로 해서 병도 고치고 적응을 잘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병원에서는 깨달음의 정신치료라 명명했고 그러한 정신분석치료에다가 도양적 깨달음을 합쳐서 본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한 지 21년이 넘었고 오늘 1079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원 환자들은 매일 이것을 2시간씩 2분 듣습니다. 듣고 그 사이에 내가 일일이 코멘트를 한 노트를 문제를 적게 되고 ABCD를 그걸 적는 동안에 한 1시간 걸리는데 그리고 저녁에는 모두 모여서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목요 집단이나 월요 회진 모임이나 여러 가지로 자기를 비춰보고 통합하는 치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치료 효과가 빠르고 또 놀라운
다른 데서 치료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빨리 치료가 되어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또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이 크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치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일본에서 일본 정신과 의사 약 500명에게 발표한 바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금년 내에 워싱턴에서 여러 세계 학자들을 향하여 얘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정신분석 치료법과 동양의 정신을 합친 방법론이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으로 유도할 수가 있고, 이러한 치료법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자기 동일성 형성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는 게 어디서 왔으며 또 어떻게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물론 한 말로 답변하기는 매우 힘이 들지만은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억 대 1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100억 대 1. 그러니까 여기 태어난 사람들은 남들도 다 똘똘이 삼돌이도 태어난 거 보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100억 대 1입니다. 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정자가 한 번 나가는데 약 3억 이상이 나가게 되고, 또 그것이 어머니의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대 1 이상 되고, 또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면은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것이 태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는데, 나라고 하는 게 형성돼 가는 중요한 단계는 첫째, 자국 내 생활입니다. 자국 내 생활.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게 되는데, 10달은 음력으로 10달입니다.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돼요. 지금 연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임신 3개월째가 제일 위험합니다. 3개월. 3개월 때는 태반이 형성될 때이고, 이때 잘못되면 유산되거나 기형아가 되거나 또 사산되는 확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달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도 막연히 우리가 뱃속에 있는 걸 계산을 했지만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이것이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임신 중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술을 마시거나 하면은 아이에게 치명적으로 해롭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기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반드시 태아의 뇌를 상하게 되는 것도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네도 임신 중에는 집에 어떻게 합니까? 집 앞에다가 문에 들어가는데 뭘 해놓고 그러기도 하죠. 예? 하고 일하는데
그것이 과학적인 접근은 아니었고, 과학적으로 보면 임신 중에 일어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임신 중에 어머니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안 좋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거나 자주 싸우거나 이런 것은 임신하는 과정에 태아에게 엄청난 효과를 바람직하지 않는 효과를 준다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은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태어나자마자에서부터 3살 때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자마자에서부터 3살.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이는 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아가. 이고가 있나요 없나요? 예?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자아가 있나요 없나요? 자아가 물론 물건은 나와 있지만은 자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와 논이고의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고와 논이고의 구분이 되질 않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3살 때까지 이것은 태어난 아이들이 젖을 빨고, 물론 젖을 안 주면 울고 이렇게 하죠. 또 젖을 깨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와 나 아닌 것에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살에서 3살까지 그러한 유아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의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태어날 때 젖을 빨 적에 유치 하나만 눈치를 보고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개 모임에 갈 낀가, 안 그러면 친정으로 가려고 보찜을 쌀라 하나, 이런 것까지 유아는 몰라요. 그러나 무엇인가 기분이 안 좋다, 무엇인가 오늘은 만족하지 않고 있다, 나를 젖을 주는 것도 혀를 차면서 준다 하는 것을 유치 하나만 감지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가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는 것을 현대 정신분석학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게 알려진 것도 몇 년 안 돼요. 프로이드 정신분석 120년 만에 근자에 이런 게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는 젖을 먹다가 나와 나 아닌 것을 유치 하나만 구분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자기가 젖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인지. 영어로 perception이라고 해요. perception. 젖을 빠는 아이는 어머니 젖을 보고 요걸 빨아야 내가 사는구나 하는 거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보고 하는 인지하는 거,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 인지가 발달하면 인식이 또 되고, 인식, 카그니션, 인식이 카그니션이 되고, 어머니는 내가 울어야 젖을 주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인식하기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유치 하나만 사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와서 젖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이런 것을 통하여 유아가 제일 바라는 것은 뭡니까? 젖을 먹는 아이가 제일 바라는 게 뭐죠? 예? 젖을 먹는 게, 아무리 유아에게
인류 대학에 보내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고, 젖을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젖을 먹게 되면은, 나는 살았구나. 나에게 사는 젖을 주는 젖이 좋구나. 그 젖을 먹는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멜라니 클라인이 그런 걸 알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브레스트는 먹는 나는 굿미다. 좋은 나다. 젖이 안 나오거나, 젖을 줄 때 따기를 때리거나, 또 배는 고픈데 어머니가 개 모임에 가가지고 안 오거나, 이렇게 되면 나쁜 젖이 되고, 나쁜 젖을 먹어야 하는 나는 나쁜 나다. 배드미가 된다 하는 것은 이미 멜라니 클라인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0세에서 3살 때까지 처음에는 젖먹이 아이는 내가 난지 젖이 난지 몰라요. 또 젖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난지 그것도 모릅니다. 또 위에 천정을 보다가 천정이 이리 있고 전등이 내려와 있고 하면 저기 난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대양적 사고라 그랬습니다. 대양적 사고. 유아의 사고는 바다와 같은 망망대해 바다와 같은 생각을 한다 해가지고 대양적 사고, 오셔닉 필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1세에서 3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유치 하나마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걸 알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러면 나는 나고 어머니는 어머니구나 하는 구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요 사이에 구분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 갈 길은 뭐냐 유치 하나만 생각을 해서 어머니로부터 분리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분리 개체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분리 개체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젖에서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라는 걸 만들어 가자 해가지고 분리 개체 이것도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마가레트 말러가 밝힌 바와 같이 전에는 몰랐어요. 분리 개체화 현상.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나면 한숨 자거나 또 방 속에 아장아장 기어다니거나 또 소변을 보거나 특히 어머니 친구들이 오거나 하면 소변을 보고 자기의 남건이 우수하다는 걸 과시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분리 개체화 현상이 매우 중요해요. 이 분리 개체화 현상을 잘 관리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분리 개체화 할 동안에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거나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나는 괜히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이 되면 분리 개체화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에게 붙어 있으려 하는 어머니 젖꼭지에 붙어 있으려 하는 현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 현상 혹은 유착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따라 읽으면 집착 현상, 유착 현상. 내가 저지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래가지고는 자나 깨나 젖을 찾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또 울고 하루 종일 우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있죠. 그래서 열은 없지만 있다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나중에 10시간인가 우는 애를 가서 보니까 그만 울까 묻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어머니한테. 어쨌든 이 유착 현상이 오는데 그러면 이때
시간 관계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요때 어머니가 항상 그렇다고 유아를 저절 먹이고 동대문도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0세에서 3세 사이에 일어나니까 요때 중요한 것이 중간 이행기 물건이라 그래요. 이행기 물건. 이행기 물건이라. 영어로 transitional object라 그럽니다. transitional object.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 종일 업고 다니거나 저절 물리고 다니거나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떼놔야 될 운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떼놓는데 어머니 대신에 중간 단계의 물건이 있어야 된다. 중간 단계. 그게 뭡니까? 중간 단계 물건이? 예? 뭐죠? 인형이라든가 또 담요라든가 담요. 기지개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기저귀라 하면 기저귀. 또 인형도 뭐 곰 인형 같은 것도 있고 나중에는 이런 자장가. 그 다음에 흔들어주기. 왜 흔드는 거 있죠?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래 흔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행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ransitional object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는 저절 이렇게 주다가 또 나중에 우유병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어떤 애는 어머니를 찾다가 어머니가 없으면 우유병을 해가지고 그 마개를 들고 물고 다니는 애가 있죠. 그걸 가지고 계속 있어도 자기는 어머니를 찾지 않아도 돼요. 그것만 물고 있으면. 거기 이행기 transitional object, 이행기 물건이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이행기 소위 트랜지셔널 오브젝트를 잘 선택해서 주어야 이 아이는 상처를 안 받고 무사히 분리 개체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저절 몇 살 때까지 주느냐 이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조사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젖어주는 데가 우간다랍니다. 아프리카에. 그 3살 반까지 준다 하네요. 보통 영국이나 이 미국은 조사를 해봤더니 약 2달 정도 주고 우유로 바꿔주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우유병을 주고 그나마 한 1년 되면은 1살 지나면은 그만 끊어버리고 네가 먹던가 말던가 딴 걸로 해주고 이래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우리는 어릴 때 몇 살까지 먹었나요? 3살까지 먹었나요? 어떻게 생각나요? 예? 예? 1년. 예? 돌 때까지 먹었나요? 내 기억에는 상당히 늦게까지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던데 3살, 심지어 5살까지 먹는 사람도 있고 예? 심지어는 뭐 10살짜리도 가서 또 저절 먹고 이런 또 뺑 돌려가지고 먹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렇죠? 상당히 무관다보다 오래 먹은 것 같아요. 내 지금 생각. 그렇죠? 그런데 저절 몇 살 때까지 먹이느냐 어머니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이게 막 요렇게 잘 저절 먹이다가 이렇게 이행기 물건을 또 주고 이래 가지고 하면 분리 개체화 현상이 잘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